그 여기 심리전 속에 등장하는 전략 중에 실제로 그 역사상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심리전이 있다고요? 진주성 전투라고 김시민 장군. 진주성이 전략상으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진주성이 뚫리잖아요. 그럼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막아도 우리나라 보급이 그냥 털리고 전쟁 끝나요. 정말 중요한 게 진주성 전투인데 그때 그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좀 치사하게 우리나라 아이들을 잡아와요. 그래갖고 인질로 이제 뭐 엄마 무서워, 아빠 항복해요, 뭐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에 달밤인데 검은고를 뜯습니다. 또 모욕하러 오신 거. 악사네요. 이걸 뜯으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고향 떠난 지 오래됐죠. 그들도 가족이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더라.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비가 형주를 탈출할 때 뭐 백성이 나를 버릴지라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어 그러면 조자룡이 와서 아두 주니까 집어던지고 하잖아요. 그때 조조가 왜 유비를 못 따라잡냐면 그걸 장비가 막아요. 장판교란 다리가 있는데 장비가 혼자서 그 장판교 앞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. 장비가 야,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장비 뒤에서 흙바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. 계략이다, 군사가 숨어있다, 매복이야, 튀어 그랬는데 그때 장비가 50명 있었어요. 군사가. 말 꼬리에다가 나무 빗자루를 달아가지고 말들을 돌게 한 거예요. 이렇게 바닥 쓸면서 쫙 올라오잖아요. 진주성에서 그걸 한 거예요. 깃발을 여러 개 올리고 말을 헛발질하게 해요. 뛰면서 제자리에서. 그러니까 이게 쫙 흙먼지가 피어오르니까 왜군이 많은 병력이 있나 보다. 어쩌질 못한 거예요. 그럼 이게 실제 삼국지에 영향을 받았겠나?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조실록을 찾아보면 선조 즉위 2년에 선조가 물어봅니다. 어전회의에서. 야, 삼국지연이 재밌니? 물어보니까 당시 기대승이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뭐 양념 많이 치고 좀 허황되고 하대요.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어전회의에서 할 정도면 선조 2년에 이미 베스트셀러에 핫했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굉장히 핫했다는 얘기죠. 그러네. 그리고 23년 뒤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거든요. 그럼 이미 볼 사람 다 봤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시민 장군이나 진주성 주민들이 합리적인 추론이다. 뭐 삼국지에 어떤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장판교 전투나 아니면 이런 그 제갈량의 검은고를 좀 모티브로 해서 전략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신기하다. 재미있는 상상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삼국지의 뒷부분에 이제 또 큰 대전이 이릉대전이고 거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총나라가 거기서부터 기우는 거죠. 유비도 거기서 그 전투에서 죽진 않지만 곧 죽게 되고 많이들 삼국지에 읽다가 집어던지는 대목. 관우 죽을 때 집어던지고 이릉대전에서 집어던지는데 75만 대군이 이제 총나라에서 저 오나라로 갑니다. 그 뭐 형주를 되찾는다 이게 아니에요. 유비는 그때. 오나라를 멸망시키겠다. 내가 손권을 죽이겠다. 이게 목표인데 이거는 밑에 장수들이고 제갈공명이고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한 목표예요.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기 쉬운 그런 목표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들어가요. 그래서 강을 따라가지고 또 진을 치는데 연희에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그 진이 700리에 걸쳐 있다고 해요. 700리가 270km예요. 그러니까 가운데 지휘사령부가 있어도 이쪽으로도 130km가 넘고 이쪽으로도 130km가 넘는 거예요. 뭘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. 야, 이쪽에서 도망가 뭐 하는 게 전달을 할래도 지금 자동차를 타고 시속 130km로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진영이죠. 더구나 이제 뒤에 숲이 있고 장기전이 오래되니까 여름이 되니까 덥습니다. 너무 더우니까 유비가 숲에 들어가가지고 더위를 식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를 바로 노려가지고 또 화공.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조조가 오나라를 칠 때도 동남풍이 불 때 화공으로 망했는데 유비가 오나라를 칠 때도 동남풍이 불 때 화공으로 망하고 유비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책감도 들어가지고 총나라로 돌아가질 못하죠. 백제성이라고 이릉에서 조금 떨어진 성까지 간신히 도망을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
정말 피를 토하면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. 자,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결국 제갈공명도 죽고 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다 죽고 삼국통일은 사마신의 가문이 했죠. 그래서 아니 뭐 죽 써서 뭐 참아줬다.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지만 어떤 시청자분께서 결국 사마의 후손들 사마 가문이 삼국을 통일했으니 실질적인 삼국투의 주인공은 사마의가 아닙니까?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사실 저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삼국이 있고 결국은 저기를 다 진나라가 통일을 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마염이 다 먹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빠진 걸 보세요. 저 지도 위에는 사실 다른 영역들이 있거든요. 오랑캐들이 저 위에 살고 있고요. 여기 이 사람들 말로는 왼쪽에도 땅이 있고요. 아래도 땅이 있어요. 무슨 말인 거 아니? 사마염이 만든 저 진을 우리가 오늘날 서진이라 그래요. 왜 서진이라 그러냐면은 50년이 되지 않았을 때 망하거든요. 진짜 허무하죠. 동진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동진은 말이 진이지 이제 오랑캐들이 이 중국을 공격해서 5호 16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이제 중원은 오랑캐 차지가 되고 진나라는 저 오나라가 있던 곳으로 빠그라들어요.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100년 전쟁에 눈을 들이고 있을 동안 이 주변 국가들은 얘네가 망하기를 시간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. 곧 망하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삼국지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들은 다 패자예요. 우리가 항상 볼 때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그 안에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이 틀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놓고 보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. 지금 우리도 내전 상황에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우리가 누가 이기고 이런 걸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큰 시각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, 누구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. 다니엘 카네만이 그 노벨상 받고 난 다음에 행복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. 15분짜리 음악을 아름답게 듣고 있는데 막판 10초에 스크래치 소리가 삑 났어요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, 나 음악 정말 듣는 거 망쳤다 그래요. 14분 50초 동안 행복하게 살아놓고. 우리가 끝만 보고 대부분 위너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. 근데 실제로 자기 삶은 안 그래요. 사람이 눈 감을 때요. 내가 삼국통일 못해서 정말 돌아버리겠다라고 죽지 않아요. 심지어 조조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? 내가 사람들한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무덤을 70개 더 만들려고 얘기하죠. 70개를 왜 더 만들어? 꺼내가지고 막 그렇죠. 그렇게 할까봐. 71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총 72개가 되게. 마지막까지 조조답죠. 네, 그러니까 조조가 죽을 때 가장 속상해한 건 삼국통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를 가장 아쉬워하면서 죽은 거고. 우리가 봤던 평범한 사람들도 다 사람과 의미에서 그 보람을 찾고 눈을 감습니다. 자, 삼국지에 나온 모든 인물들 중에 그걸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가장 많은 보람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여전히 유비고 관우고 장비고 조자룡이고 황충이거든요. 다만 맨 마지막에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주지 못했을 뿐이죠.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렸던 보람 있었던 순간의 총량, 그 빈도수로 합치자면 저는 여전히 이 삼국지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.